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쌤. 네, 요즘, 오늘 좀 시장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황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게 그 한국 시장이거든요. 음. 지금 어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마 지금 미국장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내일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러면은 9,000P를 넘은 상태에서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좀 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주도주,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한 뭐 포모나 감정적으로 조금 조급함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정확하게 반도체만 딱 이렇게 올랐네요. 네, 반도체랑 뭐 삼성 관련된 거, 네, 네. 뭐 그리고 SK 스퀘어도 뭐 하이닉스랑 관련된 음, 거니까요. 네, 네, 지금은 진짜 반도체 없으면은 굉장히 소외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오늘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진짜 안 오르고 있는데 실적은 엄청 좋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 또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빅테크도 조금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형주 쪽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ETF로 따지면은 SMH랑 SOXX 이런 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네. 네. 인텔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TSMC도 많이 오르고 그냥 반도체는 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인텔도 이제 그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아서 그 일부 물량을 또 수주를 받고 앞으로 또 음, 계속 성장을 또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음. 어드밴티지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것만 오르고 있는 장인데 계속해서 이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겠죠. 음, 보시면은 실적이 그냥 넘사벽입니다.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여기 네. 보시면은 뭐 브로드컴도 0.52밖에 안 되고요. 패그가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0.12, 음, SK하이닉스는 0.13. 엄청 여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PEG가 0.5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뭐 다 0.5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말은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실적이 대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뭐 메모리 기업들 퍼가 하도 실적이 좋아서 한 7, 8 요 정도 받았는데 지금 뭐 음, TSMC만 해도 한 퍼가 한 40이 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 3, 4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와, 그럼 저는 시총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다 너무 시총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배, 세 배 가는 게, 와, 그게 진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짜 그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진짜 판을 바꾸는, 시장을 음, 바꾸는 대변혁의 시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음,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밀리면은 사는 것 같습니다.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물론 지금은 조금 빈약하긴 하지만 스페이스X가 요즘에 계속,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네. 웅달님은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도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200불 정도 돌파했을 때 네, 저희 이제 고래동 공부 멤버십 커뮤니티 방에는 공유를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네, 저는 스페이스X가 좋은 기업이고 미래에 잘 될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지만 네, 단기 과열인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말씀을 드린 후에 뭐 늦지 않게 그 뭐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조정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조정이 깊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 스페이스 X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주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느냐에 따라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열인 것 같다. 그 부분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락원 물량이 앞으로 올해 아, 뭐 여름과 가을, 맞아요. 겨울에 계속 락원 물량이 해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네. 제가 뭐 어디서 보니까 락업 안 되고 유통 주식 물량이 한 5, 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걔네들이 다 풀리고 나면 수급 문제 때문에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던데 네, 그건 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UFO라는 ETF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음, 보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음, UFO가 이제 미국 우주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캐나다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은 그 5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생각보다. 거의 5년 투자해가지고 이게 되게 성장 분야라고 하는데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5년을 두고 봤을 때. 근데 저는 이때가 조금 변곡점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 한 5, 6월? 그때 이후로 이제 차트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데 그 폭이 깊지가 않아요. 한 2, 30%밖에 조정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 당연히 뭐 미래에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것이고 뭐 우주에서 뭐 화성도 갈 것이고 이러한 미래가 있지만 약간 인공지능처럼 챗GPT 나왔을 때처럼 그 전에는 굉장히 묘연했잖아요. 인공지능이요. 약간 그런 흐름이라면 챗GPT가 나온 시점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딱 그 2024년 6월 요 시점부터 약간 우주 산업의 펀더멘털이 그래도 지금도 물론 적자가 많고 순이익에 비해서는 그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조금 그래도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FO에도 스페이스X가 지금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가격대로 봤을 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제 생각에는 그 물량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상장가 밑으로 빠지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빠지면은 그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고 지금부터 좀 빠지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빠지더라도 한 뭐 10%, 15%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예, 빠져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실적이 좀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스페이스X는 전문가분들도 다 좀 장기로 보고 단기에 큰 실적이 나긴 어렵다. 장기로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실적이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오히려 이제 그 콜로서스 2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얻고 뭐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XAI를 합병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클로드나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잡아야겠죠. 그래서 그 미래의 이익은 확실히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렇게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워낙 그 독점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상에다가 짓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진짜 세계에 그 스페이스X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독점력이 강해서 그걸 터지는 순간 그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진짜 세계사를 바꿀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엄청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상장하자마자 10위권 내로 들어오는 정도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은 이제 뭐 테슬라에 비유한다거나 그 실적이 없는 미래 기업에 비유한다거나 그렇게는 또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단순하게는. 그래서 조금 네. 더 복잡성을 갖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주 산업도 조금은 담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저는 고래동 공부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개하고 있는데 그 대신 많이는 담지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거기에서 적정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만 채우면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지켜보면서 차트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산다 생각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페이스X가 이미 상장가가 뭐 한 130달러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총도 뭐 한 5위권, 6위권 여기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상장 초기에 시작 세팅부터가 너무 비싸게 돼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게 네. 저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하고 가게 된 걸까요? 이제 돈을 많이 땡기기 위해서겠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가를 높이 하는 게 뭐 그거를 상장시키는 상장 주관사들한테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불안한 이유가 네.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데이터 네. 센터 짓는데도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뭐 우주 네. 개발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럼 앞으로도 유상증자가 계속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측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몰빵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 비중도 많이 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미래 성장성이 좋아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 5% 내외로 해서 ETF를 넣고 뭐 스페이스X 같은 거 1% 정도 담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어차피 마이너스가 돼도 망하는 기업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많이 빠져도 포트폴리오에 1%만 갖고 있으면 50%가 빠져도 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네, 센터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발열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냉각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저에다가 짓고 막 실제로도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해저에 지었더니 부품 교체하거나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이렇게 위로 띄었다가 필요한 부품 있으면 갈아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냉각에 도움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만약에 띄운다면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실효성 같은 거를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대체 뭘로 돈을 나중에 벌 거기에 이렇게까지 펄을 많이 받나 뭐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확률로 접근을 하는 게 우선은 강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기업에는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는. 그리고 사실 배제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성향은 그냥 1% 정도는 담아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공유되는 정보들을 읽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된대요. 해결이. 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발열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리 보수하는 기술은 다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이제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마치 테슬라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보면은 이제 망한다 얘기까지 나오다가 2010년도 후반부터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우주에 대해서
또 스페이스X가 보여온 그런 기술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따지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돈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또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바벨 전략 같은 느낌으로 그냥 소량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그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